14회차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차는 간단하게 유니티를 활용을 해서 진행했던 AR 사례를 살펴볼 겁니다. 특강 담당 교수님과 회의를 했었는데요. 여러분들이 작업한 도면을 지금 바닥에는 잡지를 마커라는 걸 통해서 위에 있는 모델을 보여주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작업한 도면에 여러분들이 설계한 건물을 좀 표현해 주는 것도 잠깐 다뤘으면 좋겠다 해서 오늘 사실은 이번 회차 때 하진 않지만 실습 모델을 제가 심플하게 준비를 해 놓은 게 있거든요. 그거를 아마 영상 말미에 잠깐 배치하는 것만 해볼 거예요. 예. 그런데 여기에서 쭉 진행된 작업이 유니티와 뷰포리아라고 하는 AR 플랫폼을 활용을 해서 운용을 했을 때 쉽게 진행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방법론을 앞으로 몇 차례 실습 사전 영상을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습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4회차 영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완료하지 못했던 PBR 재질을 만들어서 의자 모델에 적용하는 작업과 그리고 빛 환경 세팅하는 작업 두 가지를 보완해서 13회차와 14회차 때 완료하지 못했던 부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유니티 허브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저희가 학습하고 있는 이 아키비즈 인터랙티브라고 하는 파일을 이번 14회차 영상 때는 제가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아키비즈 인터랙티브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이 파일이 열리고 지금 이 압축 파일은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원드라이브에 공유 14회차 폴더에 업로드 중인데요. 네, 여기에서 다운로드 받으셔서 혹시 준비가 안 된 친구들은 파일을 활용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서브스턴스 페인터 또 역시 열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4회차 폴더에는 지난 시간에 했던 작업 중에 의자 모델링도 혹시 없으면 제가 그것도 공유해 드릴 거예요. 그거를 다운로드 받으셔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4회차 때 했던 이 체어 DAE라고 하는 파일을 블렌더에서 변환되어져서 완료가 된 파일을 드리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해당 파일을 new 하신 다음에 셀렉트 해주시고 14회차에 체어 콜라다에 넣어주시고 선택할 건 없고 불러와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항상 불러오면 반복 작업이지만 여기에서 텍스처 세팅에서 메이크 메시 해주시고 EK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시크니스는 꺼주시고 그 다음에 ID에는 매터리얼 컬러로 그대로 유지하신 다음에 베이크 셀렉트 텍스처 꼭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재질별로 이제 저희가 색을 이제 ID 매터리얼을 다르게 입혀놨죠. 그래서 여기 텍스처 리스트에 보시면 저희가 재질을 백패드 그러니까 등 쪽 판과 그리고 바닥 쪽 판, 저희가 앉는 판, 그리고 우드 프레임 이렇게 세 가지로 분리해 놓았습니다. 이거를 이전 영상에서는 그 인형에다가 저희가 이 텍스처를 입혔는데 그 입히는 방법과 유사한 방법으로 똑같이 의자에다가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백패드 부분 선택해 주시고 레이어 부분에 선택해 주신 다음에 이번에는 스마트 매터리얼 중에 우드라고 한번 검색을 해보면 지난 시간에도 이렇게 유사하게 작업을 했었죠. 그래서 여기에서 어떠한 우드 패턴 아무거나 이렇게 드래그 앤 드롭으로 배치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배치를 하게 되면 요 우드도 있는데 저희가 만약에 여기 서브스턴스 쉐어 웹사이트를 활용을 해볼게요. 여기 있는 거 로그인 가입하셔서 여기 있는 거 프리 어카운트로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 스마트 매터리얼 부분에 여기에서
우드를 쭉 찾아 나가셔도 되고요. 아니면 우드 라고 하시면 스마트 매터리얼 쪽에 우드 타입은 요거는 일반 매터리얼이고요. 스피어로 되어져 있는 건요. 그 다음에 여기 우드 이거 뭐니? 페이크 우드는 짜가 우드고 요런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게 스마트 매터리얼이거든요. 여기에서 하나의 오브제를 선택을 해서 반영을 해줘 볼게요. 그래서 쭉 저도 지금 처음 찾아서 하는 거라 이건 약간 젖어 있는 우드 할 만한 거를 요런 걸로 해볼까요? 요걸로 해볼게요. 그냥 약간 더러운 우드 요걸 한 다음에 다운로드를 받아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새로운 재질 요소들을 다운로드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있으면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아무거나 하셔도 되고 여기 있는 요소 역시 제가 여기 14주차에다가 올려놓도록 할게요. 같이 공유해서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여기에서 더트우드 하신 다음에 이 안에 SPSM이라고 있죠. 이걸 드래그 앤 드롭 해서 이 스마트 우드, 스마트 매터리얼 파트에 현재 이 메탈릭 프로젝트에다가 집어넣으시면 이렇게 더트우드 들어와서 이렇게 바로 효과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우드는 지워버리고 더트우드 패턴으로 할 건데 약간 사이즈가 커 보이죠. 그래서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스케일을 키우시면 되는데요. 자, 스케일 브러쉬 사이즈 잠깐만 제가 이걸 선택했군요. 더트우드 레이어 선택하신 다음에 요거 필 사이즈의 스케일을 조금 키워볼게요. 키우고 여기 이음새가 이게 사람 그 개발하시는 분들이 만들어서 올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크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이 사이즈가 1.2 좀 정확하게 컨트롤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좀 보이네요. 이게 왜냐하면 거기 있는 사이트가 그리고 필레이어 두 개가 있죠. 이것도 오른쪽 버튼 눌러서 이거는 아까 전에 1.5로 했으니까 얘는 3.5 정도 줘볼게요. 이게 왜 이음새가 보이죠? 별론데? 그냥 생각보다 별로예요. 좀 더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영상을 지금 즉흥적으로 이걸 활용하겠다고 해가지고 그러면은 이걸로 해볼게요. 서브스턴스 페인터 런처 부분에 서브스턴스 소스라고 또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우드를 한번 찾아볼게요. 우드. 여기에 좀 괜찮은 게 있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서는 특이하게 이쪽 패턴에서는 특이하게 페인터용과 그리고 저희는 아직 안 배웠죠. 디자이너 알키미스트. 이건 여러분들이 이 수업시간에 안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 참조하시면 보고 될 것 같고 페인터에서도 이렇게 있어요. 그럼 여기 재패니즈 우드라고 있네요. 요거를 한번 각각 할 수도 있는데 그냥 다운로드 하는 게 좀 편하거나 아니면 보내볼게요. send to substance painter로 하게 되면 ELM Japanese Wood죠. 그러면 요거 꺼버리고 ELM Japanese Wood 이렇게 바로 들어와요. 이렇게 가져다가 넣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넣은 다음에 지금 로테이션이 가로 방향으로 되어져 있으니까 오른쪽 버튼 눌러서 세로 방향으로 이 친구를 90도로 꺾어버릴게요. 90 90 90 엔터 해서 세로 방향으로 이렇게 설정이 되게 해줄게요. 네.
그 다음에 밑에도 재패니즈 우드로 동일하게 설정을 해줄게요. 이쪽 밑에도. 그 다음에 가로 방향 우드는 여기 매터리얼, 스마트 매터리얼 쪽에서 약간 짙은 색으로 해줄까요? 여기에서 우드 아니면 쟤네는 우드인데 여기에다가는 스틸 페인트 이런 걸로 해줄까요? 그러면 스틸 페인트, 스마트 매터리얼 같은 경우에 스틸 페인트의 경우에는 이렇게 엣지 부분에는 이렇게 녹슨 것 같은 느낌을 줄 수 있게끔 또 패턴을 줄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하신 다음에 저희가 여기에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쇠 프레임 부분에 이렇게 약간 어떻게 볼까요? 크롬, 약간 흔적, 사용감이 느껴지는 걸 보여주게 하듯이 이것도 역시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트우드는 여기 쉐어 되어진 데 갖고 왔고 이 친구는 런처에서 가져왔잖아요. 네, 각각 가져온 파일인데 이거 두 개를 마스킹으로 서로 믹싱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지난 시간에 했던 그 블랙 마스크를 쓰면 이제 밑에 있는 것만 보이고 바깥에 있는 거는 흰색을 칠해가지고 마스크에 흰색을 칠해서 이 효과를 주는 건데 여기에다가 자동화로 줄 수가 있어요. 사람이 일일이 뭐 이렇게 딱딱딱 페인팅을 해가지고 타블렛으로 쭉 해가지고 주는 걸로 할 수도 있는데 이거 말고 컨트롤 Z 여기 보면 보세요. 뚜두둑 하면 이쪽에 전개도에 이렇게 색칠이 되죠. 그리고 여기도 보면 제가 방금 전에 브러쉬로 한 타입으로 색칠이 돼요. 이렇게 했을 때는 저도 타블렛이 있어요. 타블렛 같은 경우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와콤 타블렛이라고 해서 액정 타블렛도 있고 그리고 휴이온 타블렛이라고 이런 스크린 베이스의 타블렛도 있어요. 근데 요새는 예전에 한 10년 전 제가 타블렛을 맨 처음에 쓴 게 한 15년 전인 것 같은데 15년 전에는 와콤 타블렛이 거의 명품이에요. 예. 그런데 휴이온 타블렛이 최근에 신흥 강자죠. 예, 중국 업체인데 이 타블렛도 종이 질감이 나고 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휴이온 타블렛을 쓰고 있어요. 예, 휴이온 타블렛을 쓰고 있는데 거의 와콤 타블렛에도 요새 뒤지지 않는. 근데 제가 수업을 할 때는 이렇게 비싼 거 못 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좀 저렴한 거 요것보다도 사실 더 좋은 게 극가성비 타블렛이라고 제가 그 홍대에서 수업할 때는 극강 가성비 타블렛 이라고 해서 그 2만원짜리가 있는데 아마 찾다 보면 요런 모양인데요. 찾다 보면 싼 거 아마 나올 거야. 이게 업체가 어디더라? 지금 이건 좀 비싸게 나온 것 같은데 요런 모양인데 네이버에서 펜 타블렛이라고 쳐보면 이거 가오몬 타블렛. 제가 예전에 수업할 때는 요거 쓰자고 했었어요. 가오몬 타블렛이라고 2만원 안 할 거. 근데 이 배송비가 10,000원 할 건데 17,000원에 좀 더 싼 걸 찾으시면 되는데 이것도 나쁘지 않아요. 대신에 요거는 이 종이 질감이 덜 나요. 약간 플라스틱 느낌에다가 타블렛을 하는 느낌 나는데 저희가 하는 이 페인팅에서 나중에 나 좀 필요한 것 같아 하다 보니까 하게 되면 그렇게 높은 퀄리티의 타블렛을 요구하지 않는 것 같아요. 대신에 이런 휴이온이나 이런 타블렛들은 종이 질감이 난다는 거. 와급 타블렛도 역시 뭐 이런 차이가 있는데 요새는 뭐 맥 같은 경우에는 그 저것도 되죠. 그 애플 타블렛 이름 아이패드랑 맥북이랑 연동이 돼서 타블렛을 쓸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건 펜 타블렛이 필요해요. 펜으로 해야 좀 더 정교하게 꾸며낼 수가 있고요. 그러면 얘는 못 쓰겠어. 컨트롤 Z 하시고 그러면 좀 더 편하게 하는 방법은 이 제너레이터라고 있어요. 제너레이터를 딱 클릭하면 비어있는 마스켓이 있고 아까 전에도 눈썰미 좋으신 분은 아실 수 있을 텐데 여기 보시면 여기 마스크라고 있어요. 스마트 마스크. 얘가 대체 뭐 하네요. 이런 애들이 있어요. 스마트 마스크라고. 이렇게 마스킹이 돼 있어요. 엣지 부분이나 요런데 특정한 부분에 약간 마스킹을 해주는 거예요. 저희가 색칠하듯이 방금 전에 붓질하듯이 기본적으로 세팅이 되어져 있는 게 있어요. 그러면 요거를 선택하고 비어있는 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제너레이터를 클릭하면 이렇게 마스킹 되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예. 그래서 드리핑, 더트 느낌 나는 거, 커베이처는 끝에 엣지 부분 효과 주는 거, 예, 뭐 이렇게 하는 것들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약간 예, 이렇게 각각의 하는 역할들이 다 달라요. 이렇게 부분 이렇게 믹싱해 주는 것도 있고 예, 해줘서 혹시 이게 이런 것들을 모아놓은 게 스마트 매터리얼이에요. 사실 이런 거를 여기 스마트 매터리얼 같은 경우에 하나 보면 자 스틸 페인트도 한번 넣어볼게요. 이 위에다가 빵 이렇게 넣었어요. 자 스마트 매터리얼 하나를 보면 여기 하단에 여러 개의 것들이 섞여 있는 거예요. 예, 여러 개의 것들이 얘는 몇 개가 없긴 한데 스마트 매터리얼 개 중에 보시면 섞여 있고 그 하단에 또 아이고 여러 개들의 레이어들 이런 것들 합쳐서 자 이거는 지워버릴게요. 이렇게 그룹을 만든 거예요. 제가 만약에 이거 두 개를 다 만들었어. 그 다음에 여기 폴더를 딱 누르면은 이거는 승열이의 우드 믹스 되어져 있는 텍스처야. 바이 승열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 있는 애들을 여기다 드래그 앤 드롭을 딱 묶어놓은 게 스마트 매터리얼. 이게 이렇게 되는 게 스마트 매터리얼. 그다음에 매터리얼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는 저는 어떻게 했냐면 여기 이렇게 하나 배치해 놓고 여기 안에 구성 속성들을 어떻게 내가 믹싱을 해낼지를 공부하면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서브스턴스 페인터에서는 이렇게 스마트 매터리얼을 제공을 해주고 있는 거를 주는 거예요. 요 방법들을 너희가 한번 해봐. 그럼 여기에 나는 HASL이라고 퍼스펙티브라고 하는 효과도 줬어. 이거 어떻게 하면 줄 수 있을까? 라고 하는 방법들이 다 예시로 제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활용해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렇게 효과 줬고 밑에도 그럼 나 이거 카피 해가지고 카피 레이어 해서 버튼 패드에도 얘는 지워버리고 그대로 넣을 거야. 여기에서 페이스트 레이어 해서 딱 넣어버리면 이제 같은 효과가 들어간 게 뻑 이렇게 보일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줘버리니까 아까 전에 여기 엣지에 선 나오는 게 그나마 좀 덜 보이죠. 예, 덜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상호 보완하면서 쓸 수 있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 믹싱해 보시고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생각보다. 그러면 지난번에 했듯이 이제 마스크를 한번 넣어볼게요. 그래서 여기 밑에다가 필 레이어 하나 넣어주시고 위에다 넣을게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볼팅 하듯이 넣을 건데 여기 밑에 이렇게 잠깐 넣어도 되겠네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막 노멀 넣고 막 이런 작업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재질 위에다가 상황을 보시고 아이고 돌려버렸네. Alt키 누르시고 힐 버튼 누른 다음에 이 상판이 이 부분이잖아요. 자 여기 저희가 이 화면에서 눌러버리면 마스킹이 이상하게 찍힐 수도 있어서 여기 이 부분에 알파가 있고 알파에서 볼트 타입으로 되어 있는 거 하나 써볼게요. 알파 말고 여기 하드 서페이스에 여기서 볼트 타입이 조금 더 느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 새로운 파츠를 다운받아서 사고 싶은데 JRO라고 하는 파츠가 유명한 데가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하드 서페이스 부분에 있는 부분에서 요거 나사를 선택해주고 이 필레이어에서 안 돼요. 이건 알파에서는 되는데 필레이어에서는 요걸 못 써먹고요. 여기서 그냥 브러쉬 타입은 이제 이걸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여기서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현재 노멀이 혹시 여러분들 안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엔 하이트와 노멀만 켜주시고 나머지 컬러나 러프, 메탈은 꺼줬어요. 그 다음에 이거를 마이너스대로 이렇게 맞춰주면 안으로 이제 움푹이 약간 패일 텐데 이 노멀을 이렇게 드래그 앤 드롭으로 배치해 주시고 이 탑뷰에서 찍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찍어주시면 이렇게 되는데 여기 컬러를 브러쉬 아웃라인으로 맞추거나 커서 해요. 하신 다음에 컨트롤 Z 한번 할게요. 그 다음에 한 번 찍으면 느낌이 잘 안 날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여러 번 반복적으로 찍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얘가 브러쉬 계열의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어떤 정확하게 어레이로 배치는 안 되고 얼추 비슷하게만 정교한 작업은 아니니까 이렇게 비슷하게만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했듯이 여기를 이렇게 컨트롤 키 눌러서 아니다 이렇게 카피 앤 페이스트를 해주는 게 낫겠군요. 카피 페이스트 해서 얘를 카피 페이스트를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이게 약간 부각이 되는데 너무 하다 보면 깨져요. 근데 깨지는 거를 그렇게 고려를 안 하셔도 되는 게 어차피 이거 노멀 맵으로 한 두 개 정도 할게요. 노멀 맵으로 저희가 재질을 내보냈다 불러오려고 지난 시간에 해봤잖아요. 그 방법을 쓰면 모델링하고 일체화가 되거든요. 자, 어쨌든 이렇게 하나 해줬다. 그러면 백판도 동일하게 한번 해줄 건데 백판 같은 경우에 예, 이렇게 선택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Alt키 누르고 회전해서 백판이 아마 전개도가 이쪽이 위에 밑에일 거예요. 그럼 여기서도 레이어 하나 추가해주고 그 다음 빈 공간에서 오른쪽 버튼 노멀 마침 잘 세팅이 다 돼 있네요. 그냥 하나 둘 셋 넷 다섯 돼 있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잡기가 좀 힘드네요. 그러면 컨트롤 I 여기에다가 해줘야겠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약간 부각될 정도로만 각각의 위치를 포커스를 주고 이제 볼팅을 해줬어요.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여기 있는 이 버튼 패드와 백 패드 부분에 이 노멀 값을 내보내기를 할 거예요. 아웃 텍스처 해주시고 아웃풋 템플레이트에 지난 시간에 이 만들어진 거 어디였냐 안 보이면 새로 하나 만들게요. 이거 메탈릭 러프니스나 이런 거 하나 해주신 다음에 듀플리케이트로 해주고 이거의 이름을 리네임 하셔가지고 노멀 이렇게 해줄게요. 한 다음에 필요 없는 거 러프니스 베이스 러프 메탈릭 노멀 부분만 남겨두시고 그 다음에 세팅 하신 다음에 포노멀 해주시고 이 상태에서 우드 프레임은 노멀을 안 줬기 때문에 백 페이스랑 버튼 페이스에 대해서 내보내기를 하고 바탕화면에 유니티래 VR 14 해주시고 여기에 for normal 해서 여기다가 내보내기 할게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바탕화면에 VR 예제 파일 14번 for normal 부분에 이렇게 재질이 있으면 이제 백 페이스와 버튼 페이스 부분 드래그 앤 드랍해서 텍스처로 해서 각각 현재 프로젝트에 불러오면 되고 여기 두 개가 불러왔을 거예요. 그러면 요거 백 페이스에 요거 집어넣고 그리고 버튼 페이스에도 요거 집어넣고 해서 베이크 메시 할 때 노멀 부분은 안 건들고 나머지 새로운 것들만 건들겠다. 근데 여기 이거 체크 안 했었네요. 어쨌든 시작 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오케이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레이어를 하나를 추가를 해줄게요. 밑에다가 스틸이라고 검색하시면 여기 스틸 루인드라고 하는 게 있고요. 여기 믹스드 밑에다가 이렇게 배치를 해줄게요. 그 다음에 여기 화이트에서 요거 블랙 마스크를 써버리면 밑에 게 나오니까 이거 말고 여기 화이트 마스크 쓰신 다음에 바텀 부분에서는 Alt키랑 탭키, 휠키, 휠 버튼 눌러서 너무 크네요. 그러면
대괄호에서 요거 키 P라고 있는 키보드에 그 우측에 있는 키 있잖아요. 대괄호의 대중 포토샵하고 똑같아요. 살짝씩 리터치 한 번씩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도 리터치 살짝, 여기도 리터치 살짝. 그 다음에 이쪽 위에 부분도 여기서는 새롭게 백페이스 해주고 똑같이 배치해 주시고 오른쪽에서 화이트 마스크 해준 다음에 살짝씩 리터치, 여기도 살짝 리터치, 밑에도 살짝 리터치, 이쪽도 살짝 리터치 해줘서 이렇게 완료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졌죠. 그럼 요거를 그대로 이제 한번 내보내 볼게요. 혹시 모르니까 세이브 에이지 한번 해줄게요. 14회차에 채요. 방법은 아마 유사할 거고 제가 하면서 이제 나머지 하면서 조금 더 스타일리시하게 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거는 다음에 작업할 때 한 번 정도 아마 더 여유 시간 있을 때 할 거예요. 자, 여기에서는 for unity라고. 그래서 저보다 더 잘하는 분들이 많아요. 예, 이런 거. 저는 그냥 아마추어고. 그래서 그런 분들이 한 유튜버나 이런 데서 너무 강좌가 요새는 잘 돼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거를 참조하시길 예, 빌겠습니다. 제가 하는 거는 그냥 애호가 정도거든요. 애호가. 예, 우드 프레임 해주고 그 다음에 글로벌 세팅 가셔가지고 재질 위치를 for unity에다가 내보내게 할게요. 그 다음에 엑스포트 해주시면 되고요. 닫아주시고 유니티에서 여기에다가 저번에 하듯이 쇼 익스플로러 임포트 안에서 해주시고 더트 우드에 바탕화면에 vrg 파일에 14번에 for unity 한 다음에 여기를 체어 폴더로 하나 맞춰주시고 슉 집어넣고 이 친구를 꺼버렸네. 여기 위치에다가 체어 있었네. 체어 업데이트 버전 V2 하셔갖고 집어넣고 이 창 닫아버리고 플레이 하신 다음에 체어2도 갖다 놔야 되는데 자 Alt키 눌러서 이렇게 배치하시고 배치하면 당연히 크겠죠. 그래서 저번에도 한 0.5 정도 줬던 것 같아요. 스케일 팩터를 0.5 어플라이 해주시고 체어 너무 작다. 이 정도 맞나? 저번 거였니? 맞네요. 저번 거 우선 여기다가 해주시고 체어에서 메터리얼 익스트랙트 하셔서 체어2에다가 내보내시고 우드 프레임 밑에가 있네요. 그럼 여기 메터리얼로 메터리얼 해서 요거 드래그 앤 드롭 요거 드래그 앤 드롭 해서 배치해 주시고 백패드 부분에 하나씩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는데 컬러를 흰색으로 베이스 맵 마스크 맵 노멀 해주시고 그 다음 여기서도 컬러 베이스 맵 마스크 맵 노멀 맵 해주시고 그 다음 우드
베이스 맵, 마스크 맵, 노멀 맵 해줘서 여기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조금 볼트가 마음에 안 드는데 어쩔 수 없어요. 네, 이렇게 하신 다음에 저 마스크 하드 서페이스 마스크 같은 경우엔 JR로라고 다음에 제가 조금 드릴게요. 이 하이브리드 노멀 브러쉬라고 아마 이쪽 계통에 제일 유명한 애예요. 예. 저는 이런 거 몇 개 더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요거랑 여기 이미지에서 이렇게 만드는 거. 아, 이거 저번에 한다고 했군요. 서브스탄스 페인터용으로 아예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소스 몇 개 정도 제가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유니티에서 라이팅 부분 조금 살펴보도록 할게요. 유니티에서 라이팅의 경우에는 지금 보이시는 것 같이 저희가 배치한 요소들 중에 여기 라이팅이라고 하는 항목이 따로 있습니다. 해동 라이팅 항목을 선택하시고 여기 Set Active라고 몇 회 전에 수업 영상 진행했던 부분 체크를 하시면 이렇게 화면이 꺼지고요. 여기 기본적으로 있는 라이팅 같은 경우에 이렇게 돼 있고, 사실 이 라이팅을 끄게 되면 전부 꺼져야 되는데 여기 부분에 아마 props라고 하는 부분에도 빛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라이팅이라고 하는 탭에 보시면 이게 하늘 빛에 대한 전체적인 빛 컨트롤하는 게 HDRP에는 탑재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빛에 의해서 빛이 들어오기 때문에 기본적인 라이팅 효과가 들어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세부적으로 라이팅을 컨트롤하는 거에 대해서 이 라이팅 탭을 가지고 먼저 설명을 드리고, 이 HDRP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세팅이 되어져 있는 라이팅을 가지고 새로운 오브젝트를 불러 와서 한번 라이팅 효과가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오브제들 중에 저희가 방금 props라고 하는 걸 꺼줬고요. 그럼 props 같은 경우에는 부수적인 액세서리 요소들, 여기에 지금 꺼져 있는 요 같은 경우에는 이걸 잠깐 여기 기즈모를 꺼보시면 이게 보조 핀 조명 같은 거 있잖아요. 이 핀 조명에 관련된 요소들이 보여지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스트럭처 같은 경우에 꺼보시면은 이제 외부 형태의 건물 모델링이 있습니다. 저희는 조금 있다가 이 스트럭처를 새로운 씬을 여시고 이 스트럭처를 지운 다음에 제가 별도로 준비한 건물을 한번 배치를 해봐서 어떻게 효과가 들어가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라이팅 부분을 켜주시고요. 스트럭처도 켜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해당 오브제 중에 체어가 있는 거 아무거나 하나 눌러주시고 F키나 더블 클릭을 해서 뷰 안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맨 처음에 할 거는 여기에서 라이팅 부분만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기즈모의 사이즈는 조금 줄여줄게요. 그 다음에 조금 좀 더 키워주고, 라이팅 효과를 우선 많이 살펴보려고 하기 때문에 여기서 props라고 되어져 있는 거 우선 꺼주시고요. 그 다음 props 하면 나무 같은 거 날라가고요. 여기 보시면 기즈모도 잠깐 또 꺼볼게요. 잠깐 많이 껐다 켰다 할 것 같아요. 여기서 VFX라고 하는 게 이 파티클들, 나비들 날아가는 건데 이것도 꺼버릴게요. 빛하고 당장 상관이 없으니까 끌 거고요. 그 다음에 구조가 요거였고, 아마 이 광량으로 표현되어져 있는 게 별도로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서 이제 저희가 배치한 나머지 오브제들도 전부 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스트럭처와 라이팅 부분만 남아있는 걸 확인하실 거고요. 여기서 라이팅 부분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좀 추가적으로 한번 배치를 해보면서 감을 익히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맨 처음부터 시작하다 보면 세팅을 해야 될 빛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있어서요. 여기에서 그
몇 가지 요소들을 온앤오프 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일 먼저 여기 보시면 Directional Light Sun이라고 되어져 있는 거를 동일하게 배치도 해보고, 그리고 한번 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Directional Light Sun이라고 되어져 있는 걸 꺼보면 기본적으로 자연 채광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밑에 보시면 이렇게 탄 효과처럼 이렇게 보이는 게 있잖아요. 이게 빛이 조금 더 부각되게끔 하는 건데, 사실은 이거는 여기 Generate라고 하는 거를 눌러서 Bake, 저희가 Substance Painter를 할 때도 맨 처음에 모델링을 불러온 다음에 거기서 베이킹 같은 걸 눌렀습니다. 그래서 뭐 ID 값 맞춰야 되고 하는 거를 눌렀었는데, 네, 그래서 저희가 이 서브스턴스 페인터에서 항상 왔을 때 이 텍스처 셋에서 여기 보시면 베이크 메시 맵이라고 해서 여기에서도 베이크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같은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 컴퓨터에게 한번 빵을 굽듯이 베이킹 작업을 통해서 처리하는 과정의 작업을 정제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건 역시 여기서 Baked Global Illumination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빛 정보들을 모델링에다가 사전에 베이킹을 하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밑에 있는 부분이 다음과 같이 타 있는 거고요. 그쪽 부분에 아마 빛을 흡수를 잘 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Directional Light 여기 썬 부분을 표현해 주면, 예, 다음과 같이 여기 빛이 투과되는 부분과 유사한 위치와, 그리고 원래 이 검은색 부분에 수조가 같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나무를 가둬놓는 유리온실이 있었거든요. 다시 한번 제가 한번 열어보면 여기 프롭스에 클릭을 하시게 되면 요 위치, 바닥의 그림자 위치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여기 오브제를 아직은 여기 저 추가적인 메이크 작업을 안 했는데, 여기 오브제와 그리고 바닥면 사이에 접촉되는 면이 넓다면 이렇게 이 인형과 같이요. 그러면 이 인형 상태에서 베이킹 작업을 진행하게 되면 나중에 여기 검은색 부분이 또 자국이 생기는, 그래서 그렇게 자국이 생기면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이 만들어 놓은 전개도 부분에 유니티에서 이 부분과 똑같은 전개도의 그림자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또 검은색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시는 이 검은색 부분의 표현은 그와 같은 작업을 통해서 발생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항상 이렇게 해주시고, 빛에 의해서 잘 안 보이지만 디렉셔널 라이팅을 끄면 이렇게 보인다 정도 우선 체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저희가 한번 여기는 라이팅 구조를 한번 적용을 해보고, 그리고 이 안에다가 외부에서 불러온 오브제를 배치를 하면서 보조적인 또 라이트 효과를 줘볼게요. 우선 라이트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이 구조와 유사하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기에서 비어있는 게임 오브젝트를 만드실 건데요. 자, 비어있는 데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게임 오브젝트, 비어있는 걸 하나 만드세요. 그 다음에 이거를 라이팅 구조관이 밖에다가 빼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유니티 테크놀로지에서 일부러 이렇게 가이드 파일을 주는 겁니다. 이렇게 이러한 구조로 이 씬을 구성했으면 좋겠다라고 가이드를 주는 건데요. 여기에 보시면 아이고 잘못 눌렀네. 체어. 자, 여기에 보시면 이 게임 오브젝트에 여기에다가 제가 뭐 승열이에 전 이름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겁니다. 라이팅 VR 용이야 라고 하는 이렇게 정해 주시고, 이 밑에 부분에다가 오른쪽 버튼 눌러서 디렉셔널 라이팅을 추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라이트 부분에 디렉셔널 라이팅을 넣는 순간 HDRP 용 라이팅이 추가가 된 거고요. 이 상태에서 이 트랜스폼 부분을 보시면 0,0,0 위치에 라이트가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과 같은 이런 느낌의 효과가 아직 안 나오고 있어요. 그 이유는 얘가 엉뚱한 데서 빛을 비추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이게 제가 많이 쓰는 방법인데,
여기 의자 위치에 관련된 이 정보 데이터를 카피를 해줍니다. 예, 카피를 해주고요. 그러면 제가 여기 있는 이 좌표 데이터를 카피를 한 거고, 이 디렉셔널 라이트는 여기 어디엔가 있는 겁니다. 이 모델이 저기 어디엔가, 예, 저기 어디엔가 있는 거라서, 자, 이 체어, 가장 내가 비추고 싶은 근처 위치에다가 이 카피를 해주시고, 이 디렉셔널 라이트에 카피 페이스트 컴포넌트 밸류 값, 여기에 있는 수치 데이터만 집어넣으면 이게 딱 들어와요. 이게 제가 제일 잘 쓰는 방법인데, 이렇게 하신 다음에 자 이렇게 배치해 주시고, 여기에 로테이션을 좀 줘봐요. 이렇게 로테이션을 X축으로 돌리자마자 이제 빛 정보들이 들어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돌려보고 Z축도 돌려보고 해서 여기 있는 빛 위치의 정보들이 어떻게 표현이 되어지는지 볼 수가 있고, 이거를 글로벌로 맞춰서 Z축으로 약간 이동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약간 여기 밑에 그림자처럼 표현을 해주고 싶어. 그러면 여기 밑에 부분 보시면 섀도우 맵이 있어요. 이거를 활성화 시켜주면 뭐야, 바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 여기에 보면 이거 같은 경우에 울트라라고 엄청 고해상도로 처리를 해준 거예요. 예, 효과 끝판왕을 만들기 위해. 그리고 여기 슬롭 스케일 디멘션이라고 해서 빛이 들어오는 각도 체계라든가 노멀 비아스, 빛에 의해서 이 노멀 값이 두각을 나타내는 정도라든가 뭐 이러한 정보들이 쭉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뭐 눈여겨보실 거는 여기에 색 온도로 이렇게 색의 색깔을 변화를 줄 수가 있다. 플레어 틴트라고 해서 플레어가 이렇게 눈부심이 났을 때 그 효과가 약간 그림자식으로 비춰지는지 뭐 이런 효과들도 조절을 해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믹스드라고 해주고, 여기 보시면 여기 우측 상단에 여기 부분에 요거를 보시면, 태엽 부분을 보시면 여기 추가 옵션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빛의 효과를 어느 부분을 먼저 주요 효과를 줄 것인가, 라이팅 레이어 디폴트 모든 요소들에 주고, 그 다음에 집중적으로 익스테리어 온리, 네, 외부 영역 부분에 집중적으로 좀 더 주고, 그래서 퍼센테이지를 나누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 하단 부분도 역시 여기 디폴트 디렉션 컬러 보면 섀도우 맵이라고 해서 빛을 통해서 여기 그림자 영역 부분만 정확하게 빛을 투과를 시켜주잖아요. 네, 이게 아무래도 창문이 있는 위치의 지역 부분에 빛을 가져와서 비치는 작업이 주요 업무가 될 텐데, 여기 부분에 빛의 각도라든가 노멀 비아스 부분이 여기엔 표현이 되어져 있는데 저희가 방금 추가한 빛에는 표현이 안 되어져 있습니다. 이거 역시 여기를 눌러주면 이렇게 컨트롤 작업을 통해서 변화 치수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와 같은 작업은 이게 시간이 오래 걸려서 안 하겠지만, 요 제너레이트 컬러 부분을 눌러줬을 때 좀 더 정확하게 효과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이시는 볼륨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빛의 효과를 실사에 가깝게끔 처리를 해주는 건데요. 자, 이게 꺼져 있을 때의 상태와 그리고 켜져 있을 때의 상태의 차이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좀 기다려야 돼요. 왜냐면 빛의 연산되는 과정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빛의 반사판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만약 볼륨이 꺼져 있다, 조금 기다리시면 이렇게 주변이 어두워지잖아요. 근데 볼륨을 추가를 해주면 이 빛이 여기 있는 볼륨 조건에 맞춰서 산란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있는 위치의 이 볼륨 영역은 어디냐면, 여기 보시면 이 볼륨 2라고 되어져 있는 공간과, 그리고 이 안에 보시면 아까 전에 나무가 있던 위치의 나무 부분을 조금 더 쨍하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여기 프롭스를 잠깐 켜보면, 자 여기에서 기준으로 꺼볼게요.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에서 만약 볼륨이 꺼져 있다 라고 보시면 그냥 빛만 딱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 여기에다가 이 친구 볼륨을 추가를 해주면 이 기즈모 동그라미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조금 더 빛이 산란이 일어나는 효과를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약간 은은한 플레어라고 저는 생각하고 넣는데요. 자, 저거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전부 넣지는 않고요. 여기에 있는 요 스카이라이트에 해당하는 이것만 한번 넣어볼게요. 요거랑 지금 여기에 있는 위치가 아마 이게 볼륨 2번입니다. 그래서 볼륨 2번만 한번 끄고 요 부분만 새롭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빛이 약간 조금 전과 다르게 그림자도 많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할 거는 큰 영역, 볼륨 2에 대한 영역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나무가 있는 영역에 해당하는 부분에 볼륨 라이트 먼저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조금 이따가 지우기 편한 본인 이름의 이 라이트 그룹에 넣을 건데요. 이 부분에다가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여기 볼륨에 지금 박스 형태의 볼륨을 먼저 넣을 겁니다. 그래서 박스 볼륨을 넣어주시면 요렇게 조그만하게 나와요. 그래서 요거를 밑에 오브제 근처에다 배치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볼륨을 위에다 놔두고 볼륨 조절하는 거를 이쪽 위에다 놔두고 요거 밑에다 놔둘게요. 여기 에디트 컬라이더라고 있어요. 요거를 드래그해서 지금 이 방 영역에 해당하게끔 쓱 늘려줍니다. 다 포함되게끔만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밑에랑 약간 양 사이드의 볼륨들과 중첩이 돼도 상관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콜라이더가 풀려 있으면 자 이렇게 조금 더 위방향 이렇게 해주었다. 이렇게 완벽하게 자 됐으면 이 상태에서 여기 에디트 콜라이더는 풀어주시고요. 여기 로컬 부분 맞춰주시고 뉴 해서 새로운 빛 환경 세팅 부분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화이트 밸런스라고 해서 약간 빛의 색감을 표현해 주는데 온도 값을 뭐 1로 해주겠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익스포저 이게 약간 뽀샵 느낌 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모드를 잠깐 키셨다가요. 여기에서 오토매틱 히스토그램으로 맞춰준 다음에 모드를 그냥 꺼주세요. 오토매틱 히스토그램을 계속 활성화를 시키면은 저 영역이 계속 들어가거든요. 그 상태에서 리미트, 미니멈, 맥시멈 그 다음에 두 가지 영역을 상호 보관해주는 보관해줘서 서로 보상해주는 뭐 이런 거를 체크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니멈 영역과 맥시멈 값의 영역의 값들을 그라데이션하게 연결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관법이라고 해서요. 약간 주식을 예측할 때나 주식의 상한가와 그리고 하한가가 있으면 뭐 거의 비어 있는 공간이 있으면 거기를 예측을 하기 위해서 뭐 이어주는 걸 하는 거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포그를 하나를 배치를 하시는데 포그의 영역을 한 2만 정도 주도록 하겠습니다. 포그가 영역을 미치는 영역. 이렇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체어 있던데 더블 클릭해서 체어가 지금 안 보여서 그렇군요. 체어 있던데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면 자 조금 전에 있던 상태와 유사하게 자, 빛의 영역들이 배치가 되어져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금 전에 만들었던 박스 볼륨을 꺼주시면 원래대로 돌아가고 다시 켜주시면 여기 근처에 은은한 뽀샵 효과가 들어가는데 여기 있는 슬라이더를 바꿔주면서 어떤 느낌이 나한테 맞을까를 그냥 감각적으로 표현해 주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감각적으로 여기 어떻게 표현해 주는 게 낫지 하고 이렇게 변화값들을 주시면서 정답은 있는 건 아니니까요. 정답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 제가 아까 2만 줬는데 한 100도 줘보고 너무 영역이 작은 것 같다. 쭉 넓게 퍼졌으면 좋겠다. 한 2만 주고 이렇게 각각의 빛 조절들을 해보시면 매우 좋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넣은 거는 디렉셔널 라이트 꼭 필요한 친구야.
박스 볼륨 꼭 필요한 친구야. 그 다음 볼륨 룸 스카이도 필요한 친구인데 반복 작업이죠. 예. 그래서 요거는 그냥 딱 이렇게 넣으면 되는 거야 라는 정도로 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빛 효과 중에 리플렉션 프로브와 섀도우 프록시, 그 덴시티 볼륨, 라이트 프로브 그룹 같은 경우에는 다음 회차 때 이어서 할 거고요. 얘네가 주로 한 역할이 뭐지만 잠깐 살펴보면 리플렉션 프로브가 사실은 제 입장에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다 중요하지만 이걸 꺼버리면 이렇게 돼요. 이게 뭐냐면 이것만 그냥 저희가 체크를 해보면서 얘네가 없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정도만 이렇게 효과으로 확인하시고, 배치하는 거는 다음 시간에 할게요. 왜냐하면 하다 보니까 이것만 한 30분 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해당 부분 이어서 할 거고요. 자, 리플렉션 프로브는 이 주변에 있는 오브제의 빛 값에 따라 맞춰서 빛 연산을 부분적으로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모양이 어떻게 생겼냐면요. 자, 기즈모를 조금 키워볼게요. 꼭 필요한 친구들이에요. 요거 동그라미처럼 생긴 애거든요. 이 동그라미를 눌러보면 여기에서는 이 리플렉션 프록시 볼륨이라고 해서 이 부분은 다 수렴하게끔 또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이건 HDRP 용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이 기능이 기존에는 없었거든요. 아마 2020 버전에서 0.2 버전이 생기면서 나타난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방법과 그리고 섀도우 프록시는 조금 더 빛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 주변에다 이 검은색 박스를 여러분들이 모델링한 건물 주변에다 감싸주는 겁니다. 그래서 빛이 외부의 빛 다른 것들이 이 안으로 유입이 안 되게끔 이 검은색 박스의 모델링을 별도로 해줘서 넣는 작업이고요. 그 다음 여기 덴시티 볼륨 같은 경우에는 여기 덴시티 볼륨을 더블 클릭하시고, 자, 이 안쪽 거를 더블 클릭 해볼게요. 여기 보시면 물결 치는 것처럼 보이는 거 있잖아요. 저게 덴시티 볼륨인데요. 덴시티 볼륨을 꺼보시면 이 주변의 풍량, 그러니까 빛의 량을 증폭시켜 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덴시티 볼륨 부분에 이렇게 물결처럼 생기는 모양, 이것도 새로 나온 기능이에요. 그 다음에 라이트 프로브는 전통적으로 여기에 있는 이 구슬, 그러니까 리플렉션 프로브와 라이트 프로브는 같이 쓰인다. 이건 아마 예전 회차에서 제가 그 영상 삭제를 안 했다면 거기에서도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URP, HDRP 하기 전에 영상에서요. 그래서 요거 네 가지는 다음 회차 때 하고, 우선은 제가 준비한 오브제가 있어요. 그 오브제만 가져다가 배치하는 작업까지만 잠깐 해보고 이번 회차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니 모델로도 저희가 뭐 다음 시간 시네마틱이나 그런 작업도 진행을 하는데 그거 할 때 활용을 할 거예요. 왜냐면 여기 기본적으로 시네마틱 효과가 들어가 있는 여기 미디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요거를 저희가 또 살펴봐야 돼서 할 건데, 지금 이 빛 환경 세팅 그대로 남겨놓고요. 저희가 새로운 모델을 한번 불러와 볼 거예요. 여기에는 아직 어떤 재질도 안 들어있지만 14회차에 여기구나. 다운로드 파트에 14회차에 보시면 Asset to Import에 여기 보이신 것 같이 텍스처와 메쉬 데이터가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 데이터들을 가져다가 불러올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여기 임포트 폴더 안에다가요, Show in Explorer 해주시고, 저희가 다음 시간 아마 재질도 새로운 모델, 지금 빛 환경도 살펴볼 거지만, 자, 여기에다가 그냥 오피스 빌딩이라고 할게요.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메쉬랑 텍스처 파일을 드래그 앤 드롭으로 배치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그럼 데이터가 들어올 거고요. 그 다음에 할 거는
간단히 불러오기만 할 건데, 여기 현재 이 파일 있잖아요. 이 파일을 save as 하셔가지고 씬에다가 지금 오피스 빌딩이라고 하는 14회차니까 14 오피스 빌딩 해서 저장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저희는 아무것도 안 넣을 거예요. 여기에 얘도 스트럭처도 다 필요 없어요. 요거 필요 없고, 요거 필요 없고, 그 다음에 필요 없고, 라이팅 부분에 심지어는 여기 보시면 섀도우 프록시라고 하는 것도 꺼버릴 거예요. 그럼 진짜 빈 공간이잖아요. 이 공간에다가 여기에 있는 블렌더래요. 오피스 빌딩의 메쉬 데이터를 그냥 한번 배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로비 램프 3ds 요거 세 가지를 오른쪽 버튼 눌러서 하나의 create empty parent 위에다가 이렇게 배치를 할게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는 특별한 어떤 효과 같은 거나 뭐 이런 것들이 안 들어가 있는 상태로 지금 그냥 모델링 데이터만 이렇게 쭉 불러와져 있을 겁니다. 지금 이 과정 속에서 내부로 들어가면 심지어는 빛도 안 들어와요. 왜냐하면 이 안에도 재질을 다 넣어줘야지 이제 빛이 들어올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유리 재질 효과가 리얼한 재질이 안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 작업에다가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건물 베이스로 한번 AR 테스트도 할 거고요. 그러한 작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임포트하는 것까지 하고, 그리고 이 파일은 이제 오피스 빌딩으로 저장을 되어 있는 상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요거 저장돼 있고, 아까 전에 그 화면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이 씬에 저희가 원래 하던 작업 파일이 아마 스케쳐 임포트 테스트였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엔 여러분들은 저장을 다르게 하셨겠지만 이 상태 체어 부분 하시면 다시 여기로 돌아와서 다음 시간에는 이 파일도 쓰고 저 파일 재질도 입히고 하는 등등의 작업을 복합적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